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김종철의 찐경제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수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오늘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어제보다 코스피가 7.15% 지금 현재 7.15% 올랐는데요. 아까 오전에 좀 그 장 시작하면서 막 한 8% 이상 계속 오르다가 지금 한 7%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요. 코스피가 8,300선을 회복했습니다. 8,319. 코스닥도 한 3% 올라서 1,028.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좀 팔고 있고요. 그래요. 외국인이 거의 얼마 만에 한 이제 사는 20일 거죠, 넘는 거래일수로만 따지면 거의 네. 한 달여 만에 아마 거의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으로 사고 있고,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어 또 삼성전자 10% 넘게 올랐고요. 33만 원을 넘어섰고요. 10%요? 네, 10% 32,000 폭등을 하고 있네요, 삼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7% 거의 8%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220만 원 넘었네요. 220만 원 넘었고. 네. 반도체가 오늘 또 계속 폭등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다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고, 여하튼 그 8,300선 저희가 8,000 막 800, 900 거의 9,000선까지 바라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폭등과 폭락 뭐 이것이 막 너무 막 하루 멀다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런저런 막 좀 흔들리실 수 있는데 네. 중심 잘 잡으시고 잘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등락 종목도 봐서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이 795개, 네. 하락이 106개니까 오늘 좀 상승하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LG전자도 지난번에 계속 지금 떨어졌잖아요. 젠스랑 온 다음에 오히려 젠스랑 떨어졌죠. 주가 다 날라갔다 뭐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이버도 오늘 13% 이상 올랐고요. LG전자는 5% 정도 올랐고, 현대차도 요즘 최근에 주춤해가지고 떨어졌는데 현대차도 5% 이상 올랐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아마 지금 그 밤새 그 지금 이란 전쟁, 중동 전쟁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란과의 지금 협상이 네. 가시적으로 왔다. 거의 뭐 며칠이면 뭐 협정이 뭐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좀 도장을 찍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봐야죠. 전체적으로 그런 네.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밤새 굉장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도 그대로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 얼마나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변화무쌍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워낙 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더 흔들리게 되고 힘든데 참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종전 서명이 할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뭐 스페이스X 이제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뭐 상장이 되는 상황, 상장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유동성이 한번 몰렸다가 또 빠져나오는 그런 수준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경제 상황들 쭉 보면은 역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또 네. 대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향후 이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이제 묶어서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도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용곤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지금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어제는 또 기자단하고 또 청와대 지금 순방 간 기자들이 있고 네. 국내 남아 있는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청와대 그 김 실장하고 기자들하고 아마 그 비공개로 아마 어떤 그런 그 이런 얘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 그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프로젝트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써서 AI 시대 산업 삼각축 트리니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종교적 용어잖아요. 그
삼각동맹, 삼위일체. 예. 예, 그리스도 그쪽 크리스찬 쪽 용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을 가져와서 트리니티 해가지고 네. AI 시대의 산업 삼각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왜 삼각축인 가지고 길게 또 내용을 썼는데 네. 요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AI 시대의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이고 그 반도체 중심으로 또 반도체 그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또 만들어지는 또 요즘에 이제 그 피지컬 AI라고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봇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네. 어떤 AI 기술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AI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네. 구상을 이제 해놓으면서 여기서 저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지난번 저희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해왔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에 만들어서 수도권의 어떤 집중 완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동안에 뭐 저 6월 말 네. 저희가 이제 6월 29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장 전략 대전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 그때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청와대에서 회의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아마 내용이 발표될 것 같은데 거기에 연장선에서 아마 김 실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네. 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글로벌 AI 공급망 뭐 젠슨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글로벌 AI 그런 어떤 그런 생태계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다. 그리고 이 김 실장의 얘기도 그런 AI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이 소프트웨어 이런 모델을 막 조금 설계 중심이잖아요. 그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모델이나 이런 설계를 중심적으로 계속 만들고 대만이 또 반도체 이런 중심으로 막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대규모 제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세 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세 축이 깨지고 흔들리고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 거점이 어디냐? 반도체와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 어디냐? 그래서 어디냐? 한국을 그렇죠. 우리 한국이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김 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이 아까 세계 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가 쌓여야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하고 그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또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는 새로운 또 그 피지컬 AI를 계속 또 여러 가지 막 로봇들이 또 많은 그런 학습과 추론과 또 막 움직이면서 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럼 다시 그게 데이터 센터로 가고 그러면서 이 순환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 삼각축의 순환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 트리니티라는 어떤 개념으로 네. 김 실장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후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거 그다음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 현장까지 다 이제 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AI 거점이 될 수 있다. 이걸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젠슨황 CEO가 와가지고 많은 기업인들과 회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도 하고 내용도 네. 나왔고 이 이제 향후의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계 피지컬 AI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김 실장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이 나라가 로봇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계속 이제부터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나 그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뭐 스페이스 X를 뭐 한다고 하지만 그쪽도 지금 또 별도의 또 지금 테슬라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다음 로봇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쪽 로봇과 함께 지금 3대 축으로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그 로봇까지 미국까지 해가지고 그 3대 축의 로봇 이 피지컬 AI를 지금 선도한 지금 초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을 잘 만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로봇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굴려보고 또 이번에 그 현대차가 그 새만금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아틀라스 거기 공장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새만금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만간 2028년 30년 안에 이제 그 몇천 대 몇만 대씩의 로봇이 생산되면서 그 로봇이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학습하는 그런 산업 현장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또 쌓이고 네. 그런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조선 뭐 물류센터 이런 첨단 제조 시설에 이런 피지컬 AI가 직접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 추론과 관련된 학습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대로 쌓이고 한국 자체가 그 자체가 전반적인 AI 생태계의 사실상의 실험장이다, 테스트 베드다. 그러죠. 그거는 젠스왕 CEO도 거의 인정을 했고, 그렇죠. 네, 김용범 실장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네, 연결이 이제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청와대 정책실장 이 정도의 쉽게 말하면 뭐 밑밥을 까는 거죠. 일정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 이걸 글을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다 보도가 되고 그럼요. 국민들이 야, 이런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럼 뭐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봐도 이거 그러면 분산해서 다른 지역에 또 이제 투자를 해야겠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그 지도 하나 같은 거 제가 그 나온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트위티 말고요. 네. 지도가 있나? 그 이번에 광주에 예. 지도 안 됐군요. 여기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그 신규 공장 설립 후보지가 지금 나왔는데 광주의 그 광주 시청의 저 위쪽으로 첨단 삼지구라는 데가 있고요. 네. 이미 거기 지금 이미 다 개발이나 끝났습니다. 이미 다 조성이 돼 있고 이미 저쪽에 뭐 AI 영재고도 예정이 돼 있고 이미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이미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광주 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생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지금 패키징 공장이잖아요. 지금 후공정 패키징 공장에 지금 저 근처 저쪽에 이미 M테크놀로지라고 이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후공정 그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옆쪽으로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저쪽에 첨단 산지구에 아마 아마 그 땅을 거의가 확정이 된 것 같고 지금 광주 쪽 전남 쪽 그쪽에 얘기 나오는 거 따르면 이미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관계자들이 이미 다 보고 갔고 이미 한 달 전에 보고 갔고 광주 쪽도 전남 쪽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정적 그리고 어떤 뭐 인프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 첨단 산지구가 저렇게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SK하이닉스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뭐 지금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쪽에 거의 투자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아직 구체적으로 후공정에 대한 그런 공장 그 건립에 대해서 아직 확정 나오진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지금 한국에 지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계속 한일 경제,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통합 뭐 이런 얘기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일본의 어떤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런 투자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글쎄요, 일본보다는 국내에 있는 게 그럼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광주에 간다면 SK하이닉스 뭐 전남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요. 될지는. 후공정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후공정 이 공장도 되게 크지만 정말로 가려면 그 펩 지금 현재 이천이나 그다음에 용인에 짓고 있는 그런 펩 추후에 그런 펩 공장 쉽게 말하면 반도체 그 와이퍼를 직접 짓는 그 펩 공장이 아마 가는 게 제일 그 경제적 효과나 어떤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알리백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앞으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국제적 규정에 맞추려면 지금 수도권도 이미 이제 뭐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추후에 이런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호남에 그다음에 그런 재생에너지와 전력과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고요. 또 국내 고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러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죠. SK하이닉스나 최태원 회장 정도의 그런 대기업 총수의 어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뭐 보수 쪽에서는 아니 뭐 기업
뭐 그것까지 정부가 뭐 왈가왈부 뭐 할 수 있느냐. 기업이 어디든 뭐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다 가고 투자하는 것이지라고 네. 하는 뭐 입장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기업의 어떤 그 국내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우리 국내 한국 경제 국내 경제를 위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성이나 경쟁력 있는 이프보지나 땅과 그다음에 인력들이 있으면 당연히 국내 투자가 우선이죠. 그래요. 근데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사실은 이제 공약을 할 때 네, 반도체 이제 공장 이걸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대구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죠, 사실은. 유치하겠다라고 네. 강조를 해 왔는데 네. 그러면 대구는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글쎄요. 뭐 대구 지금 현재로서는 네. 대구는 아마 그 지금 현재 검토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대구도 물론 뭐 꼭 무슨 뭐 영호남을 꼭 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뭐 네. 그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RE100이라는 국제 어떤 그런 재생에너지의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그런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 규정이.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고 투자가 돼 있는 지역이 이쪽 해남 포함해 가지고 호남 쪽, 그 전남 이쪽이다 보니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대구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그쪽 그 전남 이쪽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네. 대구가 지금 뭐 어느 지역이든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지자체는 많죠. 그럼에도 그런 어떤 입지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특히 이런 걸 그 전력 인프라 수급 그다음에 현재의 그 공장 부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판단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고 대구는 또 대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섬유 그다음에 기초 그 대구 옆에 경북 지역에 연결돼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산업들이 되게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일부 그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5국 3특이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은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부울령이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런 강점 해양과 해양수산과 관련된 우주항공 포함해 가지고 그런 섬유도 말 그대로 차기 첨단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포함해 가지고 해양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또 나름대로 또 경쟁 그리고 또 자동차 분야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또 강점과 경쟁력을 살리면 네. 또 그 나름대로 지방의 어떤 그런 균형에 어떤 맞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추경호 이제 시장 지금 당선인 테슬라 뭐 이제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테슬라 제2아시아 공장 네. 이걸 좀 유치하겠다 이렇게도 얘기 좀 하고 있는데 테슬라 공장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테슬라 공장 저기 상하이에 지금 테슬라 그 엄청난 있죠. 그 기가 팩토리가 있거든요.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뭐 이런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미 기가 팩토리에 있는 그 공장도 나와 있는 그 물량도 공급이 소화가 안 되나요? 지금 넘쳐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굳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중국 공장에 있는 내용들도 다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한국으로 팔고 있는데 네. 한국에 또 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좀 약간 그래서 한때 중국 공장 그 상하이 쪽에 그 투자하기 전에 한국도 하나 후보지였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좀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근데 결국은 중국으로 간 것은 중국 시장을 본 거죠. 중국의 어떤 거대한 어떤 시장을 본 거고 중국 시장에 어떤 실제로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그닥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뭐 테슬라의 판단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네. 테슬라 이제 공장 유치 그다음에 삼전닉스 반도체 3단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은 좀 불투명해 보인다 이 정도로 뭐 정리 한번 해보죠. 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저희가 오늘 뭐 좋다라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죠. 네. 어제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22가 어제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0.25%.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 지금 영향권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22가 밤사이 또 0.25% 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일본 중앙은행 BOJ가 아마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고가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일본이 일단 올라가고 한국도 지금 내년 7월달에 7월달에. 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그 금통위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신현성 첫 한국은행 신임 총재 첫 번째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예. 금통위원들 발언들이 이제 아마 이제 오픈이 될 텐데 그때도 이미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이미 지난번에 올려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는 다음에는 올린다라는 걸 사실상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한 거고 아마 하는 다음 금통위 때는 아마 이제 7월 달이죠.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그 미국의 FOMC 그 아마 금리가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 어제 오늘 지금 미국 쪽에 있는 뭐 그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내용들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기름값 영향이 크겠지만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카드를 미국 쪽에서도 쓸 가능성이 높고 지금 모든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금리를 과연 언제 올릴 것이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지금도 한국가 굉장히 큰데 맞아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캐비어너 씨의 첫 FOMC 첫,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첫 번째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페로시의 어떤 첫 번째 이제 뭐 데뷔전이라는 얘기 하는데 아마 금리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게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물가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FOMC의 어떤 그런 그 워시 의장의 그 워딩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어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AI에 관련된 생태계 이 AI 중심으로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다 그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빚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빚내서 하고 있는데 그 빚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향후에 어떤 AI 투자에 관련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많아서 미국 쪽의 그런 금리 인상이 언제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향후에 7, 8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그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지금 한 8,300-400 중반에 넘어가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9만 1만 피까지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허들 장애물을 그 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금리 상황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금리 결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장 상황 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좀 어떻게 될 건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메시지를 분석해 가면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